오늘 코드포스 라운드가 있었고, 오늘은 디비전 1, 2 그 통합 라운드죠. 이런 그 디비전 1, 2를 같이 하는 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그 레드부터 저기 밑에 그 그레이까지 굉장히 그 넓은 범위에 있는 사람들이 라운드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좀 평소보다 되게 좋은 퍼포먼스를 보이면 레이팅을 많이 올릴 수도 있어요. 뭐 물론 그거는 그 평소보다 잘했을 때의 이야기이고 평소보다 못했으면 많이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레이팅 변동폭이 굉장히 큰 라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게 많고요. 그것들을 해결을 하는 거였는데, 근데 이번에는 저는 ABC까지 해결을 되게 빨리 해가지고 그 30분 만에 ABC까지 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D를 보는데 D가 전혀 생각이 안 떠올라서 그 계속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은 실패했고, 그리고 저 지금 D를 다시 제출을 하는데 19번 실패했거든요. 저 도저히 D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 그 좀 이따가 잠깐 설명은 하겠는데, 네, 좀 너무 끔찍한 문제 같아요. 그래서 오늘 나왔던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ABC를 살펴보죠. 첫 번째 문제인 게임 오브 라이프. 이 게임 오브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유명한 주제인데요. 그, 그, 그 셀룰러 오토마톤이라고 그 이전 상태에 따라서 다음 상태가 결정되는 그런 그 오토마톤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그 2차원 그 평면 위에서 그, 각, 그 주변 조건에 따라서 이 점이 켜졌다 하는 이 되게 유명한 그 게임 오브 라이프라는 그 셀룰러 오토마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랑 비슷한 규칙으로 만들어진 어떤 그 이런 0이랑 1로 돼 있는 그 오토마톤을 돌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동하면서 어떤 규칙에 따라서 0이었던 게 1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그 1이었던 건 그대로 1이 돼 있다라고 이렇게 규칙을 정의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이전 세대의 0이었다가 그 왼쪽이나 오른쪽에 정확히 하나, 그러니까 왼쪽 오른쪽 둘 다 켜져 있어도 안 돼요. 왼쪽이나 오른쪽 한쪽에만 그 불이 켜져 있으면 다음 세대에 불이 켜지고, 만약에 이전 세대에 불이 켜져 있었으면 그대로 켜져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우리는 그 이 셀룰러 오토마톤을 돌리면 그 어떤 것들은 0이었고 어떤 것들은 1이었는데, 그 다음 세대에서 0은 그대로 0으로 있기도 하고 1이 되기도 하지만 1은 항상 1인 채로 남는다는 거를 이렇게, 이런 그 0에서 1로 변하고 1에서 0으로 변하진 않는다는 걸 일단 눈여겨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 n이 1000개거든요. 이 사이즈가. 이 1000개를 돌리면 그 만약에 0에서 1로 그 적어도 하나가 변하면 다음 세대는 달라져 있겠죠. 근데 그게 그 0에서 1로 변하는 그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대 n개 세대까지만 이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 막 이런 식으로 0100 이런 게 막 천 글자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그 여기서 1000세대가 지난 다음이나 만 세대가 지난 다음이나 10만 세대가 지난 다음이나 이게 그 어디선가 그 더 이상 변하지 않는 지점에 들어가면 거기서부터 전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몇 번째 세대부터냐? 아무리 많이 해도 N 세대까지밖에 안 되는 게, 왜냐면 그 더 이상 변하지 않는다는 건 그 0은 0으로 변하고 1은 1로 변한다는, 0은 0이 되고 1은 1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1로 변화하는 게 더 이상 생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에서 1로 하는 변화는 최대 그 n-1번 정도밖에 안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이거를 그 셀룰러 오토마톤을 그 n번만 돌려보고 그 결과를 출력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그 n이 1000개고 m이 10억 가지인데 10억 번을 실제로 돌리면 이게 시간 초과가 나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1000번 돌렸을 때나 10억 번 돌렸을 때나 똑같으니까 실제로 이 규칙대로 n번 돌려보고 그 이후로 똑같으니까 n 이상의 입력이 들어왔을 때는 n번 돌리는 걸 출력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조금 더 예시를 들어보면 일단은 이 입력 예시가 되게 친절하게 여러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돼 있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어 네. 웬만한 실수는 입력 예제를 보면서 잡을 수 있고요. 또 뭐 얘기할 게 뭐 있지? 그리고 이 되게 중요한 점은 이 관계를 통해서 적어도 진동하거나 아니면 주기를 가지고 바뀌는 게 없다는 거죠. 0에서 1로 바뀌거나 안 바뀌거나 뿐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n 세대까지만 생기는 의미가 있다는 걸 중점적으로 보면 됩니다. 이렇게 A번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 A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를 뭐 실제로 이렇게 0이랑 1로 되어 있는 스트링을 조작을 해서 왼쪽이나 오른쪽이 1이고 지금 있는 자리가 0이면 다음 자리를 1로 바꾸고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n번 돌립니다. 근데 n번이라는 건 아무리 많이 돌려도 n번까지만 돌려요. 그러니까 m이 너무 큰 수가 들어오면 n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최대 n번까지만 n, m의 최소값까지만 돌리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하면 돼요. 이렇게 A번을 풀 수 있고요. 다음 문제 B번인데요. 문제 B번은 이 어떤 배열이 있어요. 그 배열을 맨 앞에서부터 맨 뒤까지 A1부터 AN이라고 할 때 그 모든 수를 처음에 A1, A2, A3 점점점 이렇게 있던 걸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2, 마이너스 A3 이렇게 전부 부호를 바꿔서 넣고 싶대요. 근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연산이 가능합니다. i번째랑 j번째를 골라서 i가 j보다 항상 작아야 되고요. 두 개의 원소를 골라서 ai번째에다가 ai번째랑 aj번째의 합을 넣거나 aj번째에다가 aj번째랑 ai번째의 그 차를 넣거나 이렇게 두 가지 연산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에 있던 배열을 전부 마이너스로 바꾸고 싶어요. 그리고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전부 수의 개수는 항상 짝수계래요. 그래서 전부 음수로 바꾸는 게 목표인데요. 그러니까 전부 양수로 돼 있는 배열이고 그걸 음수로 바꾸는 게 목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연산을 할 수 있는 횟수가 5000번으로 제한이 돼 있어요. 5000번인데 n이 몇이냐? 1000이죠. 그러니까 이 개수의 5배 정도 해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개수의 5배 안에 이것들을 전부 음수로 원래 거의 마이너스 1배로 바꿀 수 있겠는가? 라는 거를 만들어 보면 되겠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왜 짝수계일까를 보는 게 일단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짝수계라는 걸 보면은 두 개 짝지으면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i번째 원소 A랑 j번째 원소 B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연산을 할 수 있죠. 두 가지 연산을 여기 A에다가 A 플러스 B를 넣어서 A 플러스 B, B가 되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A, B 마이너스 A가 되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이 두 개의 연산을 잘 해가지고 어떻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몇 번 좀 만져보죠. 그래서 1번 연산을 한번 해봐요. 1번 연산을 한번 하면은 왼쪽이 A 플러스 B가 되고 오른쪽은 B죠. 여기서 2번 연산을 한번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B 그대로고 여기다가 이걸 빼니까 마이너스 A가 돼요. 뭔가 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죠? 여기다가 또 1번 연산을 합니다. 그러면
이쪽을 여기다 더하니까 이쪽은 b가 되고 이쪽은 마이너스 a가 돼요. 그런 다음에 이걸 한 번 더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2번 연산을 합니다. 2번 연산을 하면 여기는 그대로 b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예요. 그 다음에 또 1번 연산을 하면 여기다가 더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되고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돼요. 그런 다음에 2번 연산을 해서 또 이걸 여기서 이걸 빼면 여긴 마이너스 a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이거를 몇 번 이렇게 저렇게 좀 그 수를 가지고 옮겨보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만들 수 있는 루틴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의 수에 대해서 6번 만에 그 두 개의 수를 둘 다 그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수 a랑 오른쪽에 있는 수 b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배열을 두 개씩 잘라가지고 맨 앞에서부터 두 개씩 잘라가지고 그 a, b 이렇게 잘라가지고 두 개씩 이렇게 6번 연산을 해서 그러면 그 실제로 연산을 몇 번 해야 될까요? n의 3배만큼 해야 되겠죠. 그 두 개를 바꾸는데 6번 걸리니까요. 그래서 그 n이 아무리 커도 3000번 안에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는 그 뭘 하냐면 1번 연산을 1번, 2번, 2번 연산을 1번, 2번, 1번 연산을 1번, 2번, 2번 연산을 1번, 2번, 1번 연산을 1번, 2번, 2번 연산을 1번, 2번 이거를 모든 그 인덱스에 대해서 반복하는 거예요. 정말 간단한 코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보세요. 그 어떤 첫 번째랑 두 번째, 세 번째랑 네 번째 그런 특정한 i랑 i 플러스 1, i랑 j라고 합시다. i랑 j에 대해서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을 이렇게 3번 반복해서 그걸 모든 인덱스에 대해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몇 번 수행하냐. n의 3배만큼. 네, 이렇게 출력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 문제 B를 해결할 수 있고요. 다음으로 문제 C인데요. 문제 C는 이건 그리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뭐냐 뭐라고 하죠 이걸 오더링 그러니까 이런 목록이 주어져요. 1번 안에 1.1번 들어가고 1.1번 안에 1.1.1번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목록을 주는데 그런 목록의 맨 끝자리 1, 1, 1, 2, 2, 1, 2, 1, 2 이런 식으로 맨 끝자리 빼고 다 잘렸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맨 끝자리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렇게 맨 끝자리만 가지고 이 원래 목록을 살리는 게 이 문제예요. 근데 여기서 해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출력하면 됩니다. 원래 목록을 살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에 대해 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수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작동하는가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차원수가 있죠. 그러니까 일종의 스택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그러니까 뭐 레벨 1, 2, 3 이런 식으로 계층이 있고 같은 계층 안에는 오름차 순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사전 순으로 그리고 중간에 건너뛰는 일이 없이 그렇게 되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게 되느냐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1, 2, 1, 3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이런 어떤 특정한 뭐 인덱스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새로 1이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작동을 해야 되는가? 1은 새로 만들어야 되죠, 뭔가를. 그러면 우리는 몇 가지 중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다음번 나오는 게 1, 2, 1, 3, 1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 2, 1, 1이 될 수도 있고요. 이걸 자른 것, 이거를 그 뒤로 민 거죠. 아, 그러니까 1, 1이 아니라 1, 2, 1, 2, 1이죠, 이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3, 2, 아니, 3, 1.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잘랐는지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아예 여기까지 세로 해서 2, 1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더 이상 못 자르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그 몇 가지 서로 다른 이런 그 앞쪽 거를 어디까지 자르느냐에 대해서 그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봐야 될 게 뭐냐면 이게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지. 그리고 2가 들어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도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 2, 1, 3이 들어 있는데 여기 새로 2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2를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2를 붙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새로운 2가 들어왔을 때 이걸 어디다 붙이는 게 제일 유리하냐라는 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럼 우리는 그 여기서 이 2를 붙일 때 여기다 붙이는 것보다 여기다 붙이는 게 항상 좋습니다. 왜냐면 여기다가 붙이면 이쪽에 2, 1이 날아가가지고 나중에 뭔가를 붙이려고 할 때 못 붙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붙이는 건 여기다 붙이는 것보다 항상 그 나중에 뭔가를 더 붙일 여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2나 3 같은 다른 수가 들어오면 항상 이쪽 끝에다 붙인다. 그러니까 붙일 수 있는 가장 뒤쪽에다 붙인다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에 대해서 이게 일단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그리디 접근이고요. 그리고 또 그 일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는 생각인데 그럼 이것도 그냥 맨 뒤에다가 하나 붙이는 게 제일 좋지 않은가? 네, 실제로 그렇거든요. 왜냐면 새로 넣으려면 그 앞에 이 뒤에 있는 수를 하나 자르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수를 하나 진행을 시키고 일을 넣어야 되는데 근데 이게 그 문제는 이게 진행을 시키는 게 손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진행을 시키는 게 이득일 수도 있고 손해일 수도 있다는 건데 이게 이득이 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아니 없네. 잠깐만. 없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잘못 설명한 게 여기 1, 2, 가 되면 이게 안 되네요. 1 맞나? 잠깐만. 맞네. 맞나. 그러니까 여기는 1, 2, 2가 나온 다음에 1, 2, 2, 1이 나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 1이 들어오면 이거를 어딘가까지 자르고 붙인다는 게 안 돼요. 아까 조금 설명을 잘못했는데 어딘가까지 자르고 붙인다는 게 안 되는 게 이전에 있던 어떤 거에 다음 거를 넣은 다음에 그 대분류를 먼저 만든 다음에 거기다 1을 넣어야 되는 거라서 새로 1이 나오면 거기다가 아무 데나 붙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1이 나오면 항상 맨 뒤에다 붙여야 합니다. 아까 조금 잘못 붙였었네요. 아까 좀 잘못 붙였었는데 우린 그래서 항상 1이 나오면 맨 뒤에다 붙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이 아닌 뭔가가 나오면 그냥 붙일 수 있는 것들 중에 제일 뒤에다 붙이면 되는 거죠. 뭐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할까? 영상인데 좀 아쉬우니까 다시 설명하자. 그래서 이번 문제 C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록이 주어지고 그 목록 안에서 그 목록 생성 규칙을 유지를 하면서 어떤 목록의 맨 끝자리 번호만 주어졌을 때 그 목록 생성 규칙을 유지를 하면서 그 끝자리만 남은 거에서 원래의 목록을 재생성하는 그런 문제예요. 근데 원래의 목록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것들 중에 아무거나 출력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어떤 1, 2, 1, 3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이런 목록을 만들고 있었을 때 새로 들어오는 수가 1이 나오냐 아니면 뭐 2나 다른 수가 나오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1이 나오면 우리는 항상 맨 뒤에만 붙여야 됩니다. 1은. 왜냐면 다른 데다가 붙이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면은 1, 2, 2가 되죠. 그러면 1, 2, 2를 먼저 내고 나서 1, 2, 2, 1을 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어딘가 자르고 거기다가 1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목록의 맨 뒤에다가 1을 넣어야 합니다. 1이 새로 나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반면에 1이 아닌 다른 수가 들어오면 예를 들어서 여기 2가 들어왔다고 해봅시다. 2가 들어왔으면 우리는 이 목록의 어딘가에다가 이어붙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1에다가 갖다 붙일 수가 있고 아니면 여기 있는 1에다 갖다 붙일 수가 있죠. 여기다 붙이면 1, 2, 2가 되고 여기다 붙이면 2가 되죠, 그냥. 근데 이게 보시면 왼쪽에 여기다 붙이는 것보다 오른쪽 이쪽에 여기다 붙이는 게 항상 이득입니다. 왜냐면 오른쪽에다가 붙이면 나중에 1, 2, 2에다가 뭔가를 더 붙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왼쪽에다가 붙이면 2가 있고 있을 수도 있었던 1, 2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더 붙일 여지를 남길 수 있는 가장 오른쪽에 붙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 개의 답이 존재하면 아무거나 출력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1이 들어오냐 아니면 1이 아닌 수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앞으로 어떻게 붙이면 좋을지를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항상 여기서 만들 수 있는 경우만 들어온다고 돼 있기 때문에 우린 여기서 뭔가 목록을 만들다가 잘못될 걱정은 안 해도 돼요. 이 목록을 만들 땐 스택을 사용하면 좋은데요. 그러니까 스택을 사용해서 지금 몇 단계까지 올라가 있는가 그리고 매번 지금까지 들어간 데를 매번 출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다른 수가 들어왔을 때 그걸 맨 뒷자리를 자르고 어디까지 자르고 넣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어떤 벡터 인트 이거 하나를 스택으로 쓰고 그리고 1이 들어오면 맨 뒤에다가 무조건 하나 붙이고 그리고 1이 아닌 뭔가가 들어오면 붙일 수 있는 데까지 가장 오른쪽에다가 다시 붙인 다음에 지금 가지고 있는 목록을 출력하는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코드를 작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제 C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문제 C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리고 문제 D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하고 지나갈게요. 문제 D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지나가려는데 문제 D 같은 경우에는 어떤 N명의 사람이 네 가지 크립토 커런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한 명이 아무리 많아도 세 가지 크립토 커런시만 좋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크립토 커런시의 세트, 그러니까 어떤 대화 주제로 적합한 크립토 커런시의 세트를 고르는 게 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크립토 커런시의 세트를 어떻게 고르냐면 그 적어도 2분의 n명이 좋아하는 주제를 고르는 거죠. 전체 중에 2분의 n명이 좋아하는 주제를 적당히 고르는 게 이 문제인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n이 굉장히 큽니다. n이 굉장히 크고 그게 60가지 크립토 커런시가 있고 그리고 한 명이 15개까지 좋아할 수가 있는데 이 15개까지 좋아할 수 있다라는 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일단 저는 이거를 대회 시간 중에 못 풀었고 그리고 대회 시간 이후에 계속 접근을 해봤는데 분명히 정해대로 풀었는데 136번에서 왠지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가지고 좀 나중에 다시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일반적인 접근 방법이랑 좀 다른 게 필요한데요. 랜덤 넘버를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정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어떤 그 아,
어떤 그 크립토 커런시의 그 서브셋을 정했을 때 그 서브셋 안에 그 적당한 서브셋을 골랐을 때 그게 항상 그 이 지금 앉아 있는 누군가의 좋아하는 크립토 커런시들의 서브셋의 그 부분 집합이라는 거를 통해서 그 이거를 그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푸냐면 어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음, 어떤 해답 집합 그 S가 있단 말이에요. 그 어떤 해답 집합 S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이 해답 집합 S를 그 S가 전부 그 전체 2분의 n명 이상이 이 S에 있는 뭔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S라는 게 이 사람들 중 그 누군가의 이거의 서브셋이라는 걸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 그러니까 누군가 한 명을 잡아요. 그리고 누군가 한 명을 잡고 그 누군가의 모든 서브셋에 대해서 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그거를 조사를 합니다. 그렇게 조사를 하려면은 그 에디토리얼의 이 라운드 에디토리얼에 있는 설명에 의하면 그걸 조사하는데 오더 3의 p제곱이 걸려요. 그거 곱하기 n만큼 그러니까 그 n번 조사를 해서 그 n번 조사를 한 거를 가지고 그 3의 p제곱만큼 그거의 서브셋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 그 한 명이 알고 있는 그 크립토커런시 목록에서 자기 서브셋 중에서 제일 적합한 걸 골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 아무나 50번 잡아가지고 해요. 근데 50번 잡아가지고 전부 실패할 확률은 그 2의 50제곱분의 1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실패하지 않으리라는 걸 50번 정도 돌리면 실패할 일이 없으리라는 거를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되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이렇게 50번 돌린다는 거를 결정하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실제로 이거를 3의 p제곱인데 3의 p제곱 곱하기 n 플러스 np가 되는데 이 부분이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는 거 이런 그 문제들을 좀 고려를 해가면서 잘 설계를 하면 된다는 것 같아요. 지금 제 해법이 미완성이라서 지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를 좀 이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거 그리고 뭐 그거 외에도 좀 더 복잡한 이론들을 쓰는 방법이 있다는 것 같은데 뭐 그렇다는 것 같고요. 이 정도까지. 만약에 ABC를 되게 빨리 풀었으면 오늘은 오렌지 정도 점수도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A, B, C까지만 빨리 풀고 60점을 땄거든요. 뭐 대충 그렇습니다, 오늘은.